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재무설계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 TV입니다.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주제는요,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혜택, 복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 오늘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러는지 우리 시청자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은퇴 생활을 하면서 노인들의 극빈층 전락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재산, 그리고 현재 국가제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럼으로써 현재 모아놓은 재산을 덜 쓰고 복지 혜택을 활용해서 그래도 은퇴 생활의 양질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유지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복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각 가정마다 부모님 또는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FP저널의 박원주 CFP가 기고한 내용인데요. 바로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관련돼서 몇 가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물론 저하고 의견이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 의견의 내용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사를 발췌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확하게 가정에서 재무설계를 할 때 은퇴생활 시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오늘 이런 내용을 팁으로 활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만 65세 이상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겠죠. 만 65세 이상 어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거는요 2019년 2월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에는 만 60세였는데 만 65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년 연장도 해야 될 거고요. 보험금 수취하는 보험 금액도 달라질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첫 번째는 보험금 산정 기준 조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보험금 산정 기준이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만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자, 그렇다면 40세 일용직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럼 보험금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는 만 40세에서 만 60세까지 2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죠. 20년 동안의 육체노동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만 65세까지 상향 조정이 된다면 40세부터 65세까지 25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25년치의 그 소득을 보험금으로 책정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더 많은 보험금이 책정이 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또 다르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정년 연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60세 너무나 젊은 나이죠. 만 65세도 사실 젊은 나이인데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만 65세까지 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만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년 연장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영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고요? 2018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통해서 생산 가능 인구를 최대한 유지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사회인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전까지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준비, 빠른 속도를 지금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세 번째는 노인 기준 연령이 현재는 65세인데 70세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초연금 수급 시기가 좀 더 뒤로 간다거나, 그렇죠? 현재 65세인데 70세로 간다거나, 지하철 무임승차도 현재는 만 65세인데 70세로 간다거나, 하여튼 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제도 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사람들이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통해서 만 65세까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달라지는 거는 좀 감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65세 이후부터 사실 소득이 이제 정년이 끝나고 나서 은퇴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바로바로 그런 복지 혜택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65세에서 70세로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기업이란 측면에서 소유주, 사용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기준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퇴 설계, 은퇴 생활에 있어서도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만 은퇴 생활을 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현재 있는 노인복지 제도를 활용해서 은퇴 생활을 조금 더 양질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보자는 겁니다. 개인 차원의 준비만으로 은퇴 생활 준비할 수 없거든요. 이제는 개인 차원과 국가 차원, 즉 국가의 제도적 지원 내용을 잘 알고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은요, 만 65세입니다. 65세가 아니고 만 65세죠. 이거를 통해서 한번 활용을 해서 현재 그동안 모았던 자금들 허투루 쓰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정부 복지 포털 복지로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199종이 있습니다. 자, 복지로 홈페이지 www.복지로.go.kr로 들어가시면 되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첫 번째 혜택은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이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단독가구 노인 소득 인정액은 131만원 초과에서 137만원 이하, 그리고 부부가구 노인의 소득 인정액은 209만 6천원 초과에서 219만 2천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혜택은 뭐냐면 소득 하위 20% 이하는 4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요. 기초연금 최대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20%가 아니라 소득 하위 40% 이하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라든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던 그 비급여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MRI 그리고 초음파 검사비가 검사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거 확인 꼭 하셔서 그동안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 못했던 부분들은 대폭 경감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전문병원이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2020년 내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 안심병원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치매 노인을 둔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잘 살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가족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개인이 모든 걸 한다고 하면 말이죠. 네 번째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기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 거는 당연하고요.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열악한 환경이라는 건 뭐냐? 일상생활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안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거나 건강 수준, 주거 수준, 사회적 접촉 수준이 낮은 경우에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요. 안전 확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생활 상황을 점검하거나 사회적인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를 뜻하니까요.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바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그리고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와 조정, 그리고 생활교육 지원 서비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니까요. 해당되는 부분들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겁니다. 그리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그런 노인들에게 가사 활동 지원과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신체적 기능이라든가 인지적 기능 약화를 방지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를 말하는 거니까요. 한마디로 바우처 제도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을 감당하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요. 가구 소득과 건강을 판단할 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은 뭘까요? 식사, 굉장히 중요하죠. 세수하는 거, 옷 갈아입는 거 너무 힘듭니다. 신체적 기능이나 인지적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구강, 외출, 목욕을 돕는 방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신 기능 회복 서비스, 급식과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단기 가사를 돕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몰라서 못 하시지 마시고 잘 찾아서 활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돈으로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그냥 보내시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서 비용 절감을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보는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요금 감면이 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교통비라는 측면에서는 뭐 철도요금이라든가 항공요금, 그리고 여객선 감면이 되는 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활동비에는 뭐 고궁을 간다거나, 그렇죠? 국공립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여기는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이 되면 최대 30%까지 할인이 된다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죠. 왜냐고요? 이 은퇴 생활하고 직장이 없으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집 한 채 있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됩니다. 소득은 없는데. 따라서 자신의 재산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할인 제도를 활용해서 건강보험료를 다운시켜내는 거, 절감시켜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다음 또 굉장히 중요한 거, 나이가 들면 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때 틀니나 임플란트 의료기업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임플란트 한 대 할 때 치아 하나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혜택일 겁니다. 보통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 보험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지 혜택들을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 그동안 모았던 자금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겠죠.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그리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람 서비스 꼭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정 내에 화재나 가스 감지기, 그리고 활동 센서, 응급 호출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나 그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중증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해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면서 치매에 걸린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뭐가 있는지 크게 한 6가지, 7가지 알아봤고요. 이 부분들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가셔서 어떤 부분의 혜택을 어떻게 적용받는지 확인하시고 소득과 재산,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내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활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 65세 이후 국가제도를 잘 활용해서 은퇴 생활을 좀 더 양질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우리 자녀들이 시청을 하시는 우리 자녀들 또는 시청을 하시는 만 65세 이상인 어른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 등급을 가진 경우에는 또 등급에 따라서 요금 감면 혜택이라든가 장애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지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좀 더 다른 부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심화된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에서는 재무설계 그리고 자산관리에 대한 팁들 그리고 좋은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을 불려가는 재무설계 방송 김태남 TV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